저 통합사회 문성민 강사입니다. 네, 약간 타이밍이 이상했는데요. 네, 이번에 아이들 통상국사 사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중동고 아이들 수준을 감안하면은 너무 쉬웠고요. 제가 그래서 이 어머님들께 나눠드리는 자료에 그 이번에 원장님께서 적중 관련된 거를 항상 많이 강조를 하셔서 그 문항별로 집어넣을까 하다가 그 제가 모의고사나 테스트 매주 봤었던 아이들 그 문제들을 캡처해서 휘문고는 넣었었거든요. 근데 중동을 안 넣은 게 어머님들께서 보시기에 이게 왜 적중한 거냐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실 것 같아서 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 그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나와서 그런 거고요. 학교에서 수업 때 선생님께서 정리하셨던 내용들은 사실 꽤 심화 개념들을 많이 정리하셨습니다. 윤리도 그렇고 지리도 그렇고 선생님께서는 많은 내용을 수업 때 정리를 해 주셨었는데 저도 거기에 맞춰서 수강생 친구들 매주 보는 테스트나 직보 때 모의고사 문제도 좀 어렵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제 수강생들은 요렇게 만점자 나왔거든요. 이게 9명 중에 만점자 숫자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사실 그 문제로 치면은 한 200점 정도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실력을 만들어 놓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나서 원장님께서는 아이들 실수 없이 만점 많이 나왔다라고 해서 좋다라고 하셨는데 저나 수강생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공부한 거에 비해서 너무 만점자가 많이 나오게 문제가 나온 거 아니냐, 쉬워서 아쉬웠다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자면 우선은 통사는 좀 많이 쉬웠고요. 이번에 1등급 컷은 아마도 만점이지 않을까 싶고 등급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려 38명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교임에도 좀 난이도에서 문제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는 지도나 그래프 같이 자료 해석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오늘 경기랑 영동 친구들이 재수강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경기고에서 이 자료 해석 문제 나왔던 거에 비해서는 너무 좀 단순하게 문제를 출제하셨고요. 그리고 사실 윤리 파트에서는 선생님이 내용은 되게 자세하게 정리를 해 주셨었어요. 학습지도 나눠 주시고. 근데 이 사상과 관련해서도 배운 내용에 비해서는 문제가 좀 많이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어느 정도 공부만 했고 기본적인 내용들만 구분할 수 있으면 그냥 단어 정도만 몇 개 암기하면은 풀 수 있게끔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상위권 친구들, 학생들이나 어머님들께서는 좀 시험을 보고 나서도 불안하신 경우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 자료 파트에서도 몇몇 문항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 교과서 자료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잘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단어나 이런 것들을 좀 암기하지 못해서 틀리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작년에는 정말 쉬웠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제법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헷갈려 할 만한 선후관계 문제, 순서 문제도 출제하시고 이 사료 해석 문제, 제시문 관련해서 선생님이 외부 지문 따다가 쓸 수 있다. 대신에 너희가 공부를 한 학생이라면 유추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서 문제를 내셨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역사 자료들, 뭐 사진이든 지도든 특히나 제시문, 글의 형태로 나와 있는 자료들을 해석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비해서는 한국사는 좀 선생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점자 숫자도 한국사가 통사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역사적 사실의 선후 관계들, 가나다라마 순서 배열하는 거 이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죠. 그리고 특정 시기, 보통은 이제 왕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왕 때 일어난 일인지 혹은 특정한 사건을 가나 두 개를 보여주고서 그 두 사이에 들어갈 일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교과서를 쓰고 있는데요. 뭐 이 교과서 자료에 대한 꼼꼼한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중동고뿐만 아니라 어느 학교든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교과서 자료를 베이스로 해서 문제들을 출제하시기 때문에 이 교과서 자료에 대해서 특히나 밑에 부분에 있는 자료나 날개에 있는 자료까지 아이들이 꼼꼼하게 체크가 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학교쌤께서 이 학습지를 나눠주셨는데 학습지 내용 자체가 되게 깔끔합니다. 연표 형태로 정리된 자료가. 그리고 선생님께서 추가로 언급하신 필기 내용들까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사회 25문항, 한국사 총 33문항, 뭐 저는 자신 있게 완벽하게 다 적중했고 아이들 대비시켰다. 이거에 150%, 20%, 200% 정도 대비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9명 학생 중에 만점자 숫자입니다. 요게 좀 아쉽긴 해요. 전원 만점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친구 하나 틀렸거든요. 제가 좀 아이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렸고 자료 해석 문제에 대해서도 좀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할 만한 문제까지 정리를 해드렸고 특히나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학교 선생님 학습지나 교과서 필기 내용들을 항상 제가 체크합니다. 그것도 최상위권 친구들 2명 이상의 자료를 항상 제가 크로스 체크를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교 제가 수업하는 학교들은 빈틈없이 내용이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윤리 파트에서 원래는 함정선지 나올 수 있는 선생님이 꽈서 내는 문제들 특히나 이과 친구들이 많은 학교다 보니까 이런 것들 많이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까지 대비를 해드렸고 특히나 통사든 한국사든 정말 어려운 문제들 나올 수 있는 것들로 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거 실전 모의고사 봤을 때 몇 점 받아야 학교 시험 1등급 받을 수 있냐라고 하길래 통사는 70점만 넘어도 1등급 받을 수 있고 한국사는 50점만 넘어도 1등급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이들을 좀 제가 트레이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까지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고 학교에서 이 사료 해석 문제를 막판에 좀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아이들 나올 수 있는 지문들 바탕으로 해서 특히나 이 직보 때 보는 모의고사를 2번 봤거든요. 이 모의고사 문제에는 주로 이 자료들 해석하는 문제 위주로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선후관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이 긴 텀을 두고서 선후관계를 물어본다라기보다는 꽤 그래도 촘촘한 이 선후관계를 학교생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년, 10년 단위로도 구분할 수 있게끔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제가 아이들한테 연표를 제공했었는데 교과서랑 선생님 학습지 내용, 필기까지 완벽하게 반영해서 그 나라별로 구분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고려나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파트별로 정치, 경제, 대외관계 분류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술형 문항 없이 단답형 문항만 나왔는데요. 단답형 문항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완벽하게 정리해드렸고요. 한국사도 좀 저는 되게 어렵게 문제를 출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수업 수강했던 학생들 어머님들께는 그 테스트 결과를 매주 보내드리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우리 아이가 이 성적 받을 아이가 아닌데 특히나 한국사 성적이 왜 이러냐, 이게 20점 만점인데 왜 10점대 초반밖에 못 받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좀 제가 되게 까다롭게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타수업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그 제가 매주 보게 하는 테스트 문제 가지고서 그러니까 저는 먼저 얘기를 안 했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타수업 가서 아이들한테 이 문제 풀게 하면은 이거보다 쉽게 내도 평균 30점도 안 나올 거라고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말에 중요한 거는 기말이기 때문에 기말에 선생님께서 변별력을 내시려고 난이도를 올리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시험에 아이들이 완벽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단
문제 자체를 어렵게 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수강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매주 보고 직보 때 봤었던 테스트나 모의고사 문제 풀다가 학교 문제를 봤을 때 뭐 일부 학생은 정말 20분 만에 풀고서 그냥 자다가 왔다 이런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 이상의 수준의 난이도로 계속 테스트를 보고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를 학교 수준 이상으로 만들 수 있는 강사가 대치동에 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학교 수업을 할 때 다 똑같이 어머님들 앞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다른 강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게 제가 다른 강사들의 자료를 다 한 번씩 체크하고 아이들에게 들은 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강사 입장에서 사회 강사들은 좀 강사들 간의 차이가 좀 심하기 때문에 문제를 만든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오류 없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억지스럽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거를 제대로 개념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그리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내가 실수하고 챙기지 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스스로 느끼면서 풀게끔 문제를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상위권 친구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매주 보는 테스트 문제 수준으로 과제까지도 다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게 중동고 친구들이 최상위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 문제집 한 권 3시간 만에 푸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 테스트 문항 수준으로 과제도 매주 나눠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제 몸이 버틸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 기말에 시험 잘 보기 위해서는 먼저 통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 자료에 완벽하게 맞춰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학습지나 필기 그리고 중동고 기출 내용들을 반영해서 대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자료 해석 문제가 조금 더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나 지도 같은 자료들 변형했을 때 얼마나 잘 해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교과서 자료들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좀 많이 귀찮거나 힘들 수가 있는데요. 교과서 자료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암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엽적인 문제들까지 다 맞춰야 만점 받고 1등급 받는 거기 때문에 지엽적인 문항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응용이 필요한 문제도 잘 푸는 친구가 잘 풀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암기하고 헷갈리지 않고 답 적을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조드리는 거는 고난도 테스트 문항으로 계속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암기가 베이스가 되어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통사처럼 학교 내신이기 때문에 교과서나 학교 선생님 자료 필기 내용들이 완벽하게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개념들도 명확하게, 이번에 경제 파트에서 조선 앞부분까지만 시험범위 들어갔기 때문에 조선의 토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토지제도나 수치제도나 아이들의 입장에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는 웬만하면 외우면 다 맞히는 과목이긴 하지만 일부 파트에서는 좀 아이들이 이해가 필요한 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헷갈리지 않게끔 개념 정리가 필요하고요. 이 사료 해석 문제가 이번에 많이 출제가 됐고, 기말에도 이 역사서의 내용이나 지도 혹은 사진 자료에 대한 해석 문제가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문화 파트에서는 지도나 이 사진, 그림 같은 것들 잘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 해석 문제들, 그리고 선후관계 물어보는 문제가 이번에도 많이 나왔고 기말에도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이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선후관계 같은 경우에는 근대 이후로 갈수록 점점 아이들 입장에서는 많이 까다로워집니다. 그 연도 간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같은 해 안에서도 월 단위로 구분해야 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파트가 달라져서 정치 파트, 뭐 경제 파트, 사회 파트가 엮여서 선후관계가 나오면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머릿속에 너무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까지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보는 모의고사 테스트 문항들은 1, 2, 3, 4, 5 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억에서 미음이든 비읍이든 5개, 6개 보기를
맞는 걸 그냥 다 써야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학교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든 완벽하게 실수하지 않고 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보는 테스트는 말 그대로 그냥 시험 삼아 보는 거죠. 그거 점수 잘 나왔다고 무조건 학교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게 뭐고 실수한 게 뭔지를 계속 스스로 체크해 가면서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되게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제가 하는 수업의 내용이나 과제, 테스트 이런 게 좀 많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수업이 되게 타이트하다는 거를 알고서 수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서 이러한 자료나 테스트를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아이들 입장에서도 조금은 부단히 노력해서 이 수업에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개별적으로 잘 못 따라오는 친구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뭐 남겨서 클리닉을 하거나 이런 것도 도움을 드리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도 좀 열심히 따라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는 사실 변별력이 그렇게 잘 안 났어요. 그리고 열심히 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김 빠질 수 있는 시험이긴 했습니다. 대신에 좀 중간고사를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기말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좀 기말에 한번 제대로 해서 확실하게 1등급 받고 해피하게 1학기 마무리하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들의 그 노력에 맞게끔 수업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